월요일 아침 얼마 전부터 아침 방송의 MC를 맡게 된 남편. 에스더 씨는 음식 만드는 재주는 없어도 과일 깎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는데요. 남편 출근길에 맛있는 과일을 담아주는 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해골씨, 너 보여줘야 돼. 해골씨, 이거 엄청 신선한 복숭아를 내가 방금 잘랐고 멜론도 직접 잘랐거든요. 알죠? 이거 꼭 먹어요. 응? 없다는 얘기하지 말고. 됐다. 간단 포크 넣었어? 포크 넣었어요. 또 이런 데라. 아빠, 방송 잘하고 오세요. 우리 안녕. 시청률이 신경 쓰지 말고요. 안녕. 결한테 얘기해줘. 닭고기만 먹지 말고 사료도 먹어라. 사료도 열심히 먹고. 해골씨, 겨울이 오니까 우리 둘이서 현관에서 이런 시간도 보내네. 너도 잘 있어, 에스터. 계속 움직이고. 갑자기 왜 이래? 그죠? 이쁘다. 갈게. 안녕. 나는 해골씨가 나 이런 얼굴이 이쁘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진짜 이뻐. 진짜 이쁘다고요? 그럼 이상하다면. 안녕. 아빠 안녕.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 겨울에 이제 여기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 그 당시 여 에스더는 홍해걸 씨의 한 학번 선배.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답니다. 홍해걸 씨는 그냥 수많은 후배 중 한 명일 뿐이었죠. 남편을 이제 처음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 참 인상이 좋았더랬어요. 제가 응급실 주치를 하고 남편이 인턴을 할 때 환자분을 인수인계하면서 15분 정도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남편은 저한테 환자를 인수인계를 하고 바로 군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3, 4년 후에 우연히 94년 5월 31일 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금연의 날 세미나에서 이제 만났는데 남편은 그 당시에 기자로 근무를 했고 연자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 만난 기억이 좀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쭉 진행이 됐는데 선배였던 여 에스더는 의사로 후배였던 홍해걸 씨는 기자로 다시 재회를 한 두 사람. 그때부터 홍해걸 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꽃 같은 연애를 했고 만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껌딱지 부부의 외출. 애기 허벅지 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허벅지 봐. 귀여워. 우연히 만난 귀여운 아기에게 눈길이 머뭅니다. 유나 씨 처음보다 지금 저를 더 많이 좋아해요. 제가 느껴요. 물론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 신랑은 저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겠지만 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좋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질리지 않는 스타일인가? 이런 말 할 때 좀 질려요. 농담이고. 선수 시절 LG 트윈스의 내야수로 활약하던 용근 씨. 리나 씨와는 궁합도 안 본다는 6살 차이 연하의 남편입니다. 코치 생활을 시작한 뒤론 주말 부부로 살고 있죠.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그래? 괜찮은 걸 또 먹여야 하니까. 가수 체리나에서 내조의 여왕으로 변신할 시간. 셋 다요. 먹어. 식사하세요. 먹어 이제. 어미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고 여보당신하며 살고 있지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니야. 당신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그걸 뭐라도 남아있다니까 다행이다. 두 사람의 시작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였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리나 씨가 가수로 전성기를 맞았을 무렵 팬으로 가수 체리나를 좋아했던 용근 씨. 친한 형이 내 친구가 체리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체리나라는 사람을 가수로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는 형이 친구래. 그러면 형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요.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느 감히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체리나를 여자로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스타라고만 생각했답니다. 부모가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두 사람. 춥다. 추워. 가게 열어서 그런지 더 춥네. 나이는 잊고 사는 동안 미모 김가연. 탤런트 김가연이고요. 본업보다는 지금 육아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살 연하 남편 게임의 황제 임요환. 육아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첫째 딸 서령이가 한 집에 살게 됐고 학교에서 저도 재밌단 말은 좀 듣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일 웃겨요. 우리 가족 중에. 3개월 전 동생이 태어나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까지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출장에 필요한 짐들을 직접 챙기라고 했더니 저러고 있습니다. 철딱서냥 되더라고. 뭘 시키면 저거 타고 왔다 갔다. 이 좁은 집에서 저걸 저렇게 타고 다닌다고. 여권하고 외국 가방. 그건 자기가 알지. 나는 모르지. 그때 라이프 가방에 넣은 거 아니야? 그 나이키 가방 어디 있어? 몰라. 자기 방에 있지 않아? 컴퓨터 방에? 물건 하나를 자기 걸 챙기는 거 모르겠어.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그 앞에 흰색 뭐예요? 아니 걔 말고. 이건 반팔이야. 반팔 하나 넣어요. 그리고 또 저 검정색은. 3박 4일 입을 옷을 싸는데 요한 씨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딱 보기에도 영 서툽니다. 보다 못해 결국 자리 잡고 앉은 가연 씨 결국 두 팔 걷어붙입니다. 빨아서 넣자. 있어. 요한 씨는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온라인 게임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제 장비로 게임을 해야 잘 되니까요. 근데 가서 거기에 되어 있는 뭐 그냥 임의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거 하면은 플레이가 잘 안 돼요. 아, 오케이. 하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 육아에 바쁜 엄마 대신 이번엔 큰딸 서령이가 아빠와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녀가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 두 사람이 일정을 잘 마무리 짓고 올 수 있을지 가연 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갔다 와. 난 하령이랑 전쟁하고 있을게.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행이야, 일하러 가는 거. 나도. 공상. 잘하고 와. 여권 잊어버리면 한국 못 들어온다. 간다. 잘 챙겨. 그래서 걱정이에요. 더맨더매라. 미치겠어요. 둘이 똑같아요. 누구 하나가 조금만 더 빠릿빠릿하게 잘 챙기면 좀 걱정이 덜 할 텐데 둘이 다 똑같아서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고기 맛이 느껴져. 무엇을 먹든 둘이 함께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두 사람. 이 부부에겐 힘든 김장도 사랑의 이벤트입니다. 결혼과 은퇴, 9년 만에 컴백. 주연 김민정이 아닌 조연 배우의 인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청순 가련을 벗어던진 조연 배우 김민정은 도도하고 강한 이미지의 명품 조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살 연상연하 인꼬 부부. 두 사람은 휴대폰도 한 대로 같이 쓴다네요. 저 사람 전화는 나랑 둘이 떨어져 있을 때만 쓰는 전화.
그다음에 대부분 늘 같이 있으니까 전화 하나로 다 쓰죠. 우리는 비밀도 서로 공유하니까 비밀이 없어. 이 침대 밑에도 해야 돼. 당신은 근데 허리 못 구부리잖아. 알겠어 봐. 아내가 화장하는 동안 집안 곳곳 청소기를 돌린 남편. 허리 아픈 남편을 대신해 침대 바닥 청소를 잠깐 돕는 게 전부인 아내. 집안일을 주로 남편이 하고 아내는 쉬는 것이 이 부부의 일상입니다. 스타와 팬으로 만난 민정 씨와 동일 씨. 동일 씨의 뜨거운 프로포즈 끝에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이렇게도 보는구나. 좀 신기했죠. 나 미국에 제가 촬영을 갔었어요.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국제 전화를. 전화에 대고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줬죠. 10살 많은 여자와 10살 어린 남자의 재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젠 24년 전 일입니다. 우리 친정 쪽에서 반대했고 오히려 젊으니까 30대 중반이면 철이 없다면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까 봐. 10년간의 북경 생활을 마치고 심천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추억이 많은 심천을 다시 찾은 부부. 소원 씨는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怎么了? 왜 웃어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 생각나는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헤어지기는 싫고 이걸 말을 못하면서 둘이서 밤새 심청거리를 막 계속 돌아다녔어요. 둘이서 정말. 哇，一晃过去1年了，真的。当时我们就是在这里，朋友大家一起见面。 네. 소원 씨에게 첫눈에 반한 진화 씨. 要不要？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刚好。 방금 전에 저한테 반지 준 것처럼 그때도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중에 하나를 저를 끼워줬어요.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当时看到他的时候，就特别喜欢他，所以很想跟他在一起。当天呢，也有很多人嘛，所以不想让他跟别人一起聊天，所以我把戒指给他，让他跟我一起，在一起吧，这样。 제 마음속으로 우리는 18살 나이가 차가 나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좀 무시를 했던 거 제가 막 이렇게 안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자꾸 다가오는데 어차피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외면하고 좀 밀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진아 씨의 진심을 알고 그녀는 나이를 고백했습니다. 이틀간 연락이 없던 그는 다시 만나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자고 말했죠. 当时的心情嘛，觉得有一点点会想很多的问题，但是不是不想结婚，而是会想一些，比如说他这个年纪啊，我跟他在一起会不会有一些问题啊？父母会不会反对啊？还有一些韩国的跟中国的一些文化差异啊，这种，所以这些事情想了很久。但是我觉得两个人如果真的相爱的话，我觉得不是什么太大的问题。 하얼빈에서 대규모 농장 사업을 하는 진아 씨의 부모님. 딸만 셋 밑으로 태어난 귀한 막내 아들이 18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겠단 말에 아버진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 했죠. 아버님한테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년을 기다려서 진화를 얻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한테 어떤 아들인지 알 수 있겠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5달 동안 매주 병원을 찾아가 심장 소리를 들어야만 안심이 됐던 소원 씨. 기적처럼 찾아와준 혜정이는 굳게 닫혔던 시아버지의 마음도 열어줬죠. 임신 소식에 소은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뒤늦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자, 암선 씨가 이제 18살 연애 남편 덕분에 네. 한중일 삼국에서 뜨거워졌다면서요? 저는 남편하고 그냥 연애해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처음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기사 나자마자 한국에서 너무 기사가 너무 많이 났는데 중국에서도 너무 신경. 근데 일본은 왜 그러지? 근데 일본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일본에서도 너 기사 났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18살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되게 신기하고. 약간 연예계 소식이 아니라 네. 해외 토픽 같이. 나이차 18살 나이차. 거기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게 그 나이 많은 여자한테서 애가 자연임신으로 나왔다라는 거가 또 기사에 한중일에 또 났어요. 뭐야 이리가 또 혼돈이 아니, 중국에서는 정말 중국에서는 저도 제가 해외 토픽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